진나라 앞에서 부왕은 왜 끝내 스스로 고개를 숙였을까요? 답은 패배보다 복잡하고 기록은 한쪽만 비추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빈칸을 따라 조심히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부왕의 무대는 진계가 서쪽을 흔든 뒤부터 열렸어요. 서쪽 변경은 밀렸고 고조선은 더 얇은 선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더 큰 상대가 나타났는데 바로 진나라였어요. 진은 여러 나라를 삼키며 동쪽 끝까지 힘을 밀어냈고요. 연나라가 무너지자 완충지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부왕에게 진나라는 멀리 있는 강국이 아니게 된 셈이죠. 기록은 여기서 부왕이 진에 복속했다고 짧게 남깁니다. 굴복일까요? 생존 외교일까요? 여기서 논쟁이 시작돼요. 사서의 문장은 짧지만 그 뒤의 압박은 결코 작지 않았죠. 진은 말보다 제도와 군사력으로 국경을 조여왔어요. 복속은 칼을 피하는 말이었지만 독립도 포기하진 않았고요. 문제는 진이 그런 애매함을 오래 두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왕의 선택은 항복장보다 시간 벌기에 가까워 보여요. 고조선은 멀리 물러서지 않고 변경을 계속 붙들었거든요. 진의 머리를 숙인 뒤에도 왕의 공간은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균형은 진의 장성 공사와 함께 더 위험해졌어요. 장성은 벽 하나가 아니라 군대가 다니는 선이기도 했고요. 그 선이 가까워질수록 말뿐인 복속은 의심받기 쉬웠죠. 부왕은 조공의 예를 보였지만 직접 끌려가진 않았다고 전해져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복속과 완전 지배는 달랐다는 뜻이니까요. 기록은 진의 시선이라 고조선의 속내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부왕은 진짜 진 것일까요? 먼저 남은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단서는 아주 짧아요. 사마천의 사기는 조선 왕부가 진을 두려워했다고 적죠. 그가 두려워한 건 한 전투가 아니라 진의 확장 전체였어요. 사기는 이어서 부왕이 진에 복속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왕이 직접 조회하러 가지 않았다는 말도 따라 붙어요. 짧은 문장 안에 복종과 거리두기가 같이 들어간 셈이죠. 이때 부왕은 고조선의 왕으로 준왕의 아버지로 전해집니다. 다만 그의 말투나 성격은 기록이 거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만 보고 조심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 행동은 복속, 두 번째 행동은 직접 가지 않는 거리두기였죠. 이 둘을 나누지 않으면 부왕을 너무 쉽게 평가하게 돼요. 사서에 적힌 복속은 대개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 지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는 따로 봐야 하죠. 진의 관리가 고조선 안쪽을 직접 다스렸다는 말은 없거든요. 오히려 왕호가 이어졌다는 점이 남은 자율성을 보여줘요. 고조선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버티는 나라였던 거죠. 여기서 한국 고대사의 끈질긴 생존 감각이 보입니다. 복속은 끝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티기 위한 낮은 자세였어요. 그 낮은 자세를 만든 첫 원인은 서쪽 땅의 상실이었죠. 징계 이후 방어선은 뒤로 물러났고 여유도 줄었어요. 둘째 원인은 진나라의 속도였고 대응할 시간이 짧았죠. 한 나라씩 무너지는 흐름을 보며 부왕은 계산했을 겁니다. 정면 충돌은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었거든요. 셋째 원인은 만리장성입니다. 장성은 국경의 압박이었어요. 흑벽이 이어지면 병력과 명령도 더 빨리 움직입니다. 고조선 입장에선 벽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손이었죠. 넷째 원인은 내부 준비였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싸우려면 곡식, 길, 사람, 초소가 모두 필요했거든요. 외교로 하루를 벌면 방어선은 하루 더 단단해졌어요. 이런 계산은 약함만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기도 했죠. 부왕은 강한 척보다 살아남는 길을 고른 셈이에요. 하지만 진나라가 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통제였어요. 그래서 사절이 오가도 긴장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늦어져도 국경 초소는 먼저 반응했겠죠. 기록이 조용한 구간일수록 현장은 더 예민했을 거예요. 문제는 장성의 길보다 무서운 정치 신호였다는 점이에요. 벽이 생기면은 그 안과 밖을 나누는 말도 따라옵니다. 고조선은 그 밖에 남을지 안에 묶일지 압박을 받았죠. 복속했다는 말은 일단 공격 명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명분을 줄이는 것과 안전해지는 건 달랐고요. 진은 복속한 이웃에게도 더 분명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죠. 부왕이 직접 가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서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몸을 보내지 않는 건 그 마지막 주권선은 남긴다는 뜻이니까요. 사절은 갈 수 있지만 왕의 몸은 나라 자체를 상징했어요. 진이 그 선을 넘기려 할수록 고조선은 더 준비했겠죠. 방어 준비는 큰 전투보다 조용한 작업에서 먼저 드러나요. 초소를 손보고 길목을 지키고 식량을 안쪽에 모았을 겁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고조선은 곧장 사라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복속 뒤에도 왕조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부왕의 굴복은 끝이 아니라 다음 균열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긴장이 더 선명해져요. 연이 무너진 뒤 진의 행정선은 동북쪽으로 뻗었고요. 그 행정선 끝에 고조선의 서쪽 문이 걸렸습니다. 부왕은 바로 싸우기보다 먼저 복속의 형식을 골랐죠. 그 형식은 진에게 체면을 주고 고조선에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진의 체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요구가 아니었죠. 도공, 조회, 길의 통제 같은 요구가 뒤따를 수 있었어요. 기록은 모두 말하지 않지만 압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조선은 그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왕권이 흔들렸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척하며 핵심은 붙드는 방식이 필요했어요. 부왕의 복속 외교는 바로 그 좁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진의 요구, 다른 한쪽은 내부의 불안이었고요. 왕이 너무 숙이면 그 권위가 깨지고 너무 버티면 전쟁이 왔겠죠. 이때 필요한 건 큰 소리보다 버틸 공간을 남기는 판단이었어요. 사절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경을 오갔을 겁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는 방어의 손질이 이어졌겠죠. 외교와 방어는 따로가 아니라 같은 생존책이었어요. 진도 이 애매한 태도를 몰랐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장성과 초소가 더 큰 압박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조선은 직접 충돌을 피하며 국경에 눈을 키웠을 거예요. 초소의 불빛 하나가 왕성의 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죠. 이런 장면은 기록에 없지만 상황이 강하게 가리켜요. 확실한 건 부왕이 굴복 뒤에도 나라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선은 훗날 준왕 때까지 이어지는 정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남은 공간이 곧 안전을 뜻하진 않았어요. 사라진 기록이 가장 묻고 싶은 건 방어 준비의 실제 모습이에요. 성벽 이름은 남지 않아도 초소와 길목은 필요했겠죠. 고조선은 강과 산길을 이용해 움직임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면에서 이기는 것보다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쪽이 현실적이죠. 이런 방식은 큰 나라 앞에 작은 나라가 자주 고르는 길이에요. 하지만 구체 전투 기록이 없어서 승패를 꾸며 말할 순 없어요. 남은 거는 복속과 불출석 그리고 나라가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이세의 단서를 잇는 순간 부왕의 선택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진을 이긴 왕이 아니라 진을 늦춘 왕에 가까워요. 늦춘 시간은 군대보다 조용하지만 결과는 컸습니다. 고조선은 진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정치 생명을 이어갔거든요. 진은 오래 강했지만 제국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부왕의 낮은 외교가 그 짧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 셈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나라 안에는 또 다른 위험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 위험은 다음 왕 준왕의 선택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 부왕을 비겁하다고만 부르면 이 복잡함이 지워져요. 반대로 위대한 승리로 꾸며도 기록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굴복 속의 버티기예요. 고조선은 진의 질서를 인정하는 척하며 안쪽 힘을 남겼죠. 그 힘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의 왕도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부왕은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산 왕이었을까요? 그는 전쟁 영웅보다 무너지는 판을 읽은 왕에 가까워요. 진의 힘을 모른 척했다면 더 빠른 파국이 왔을 겁니다. 너무 빨리 숙였다면 내부 신뢰가 먼저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는 숙이 돼 왕의 몸은 보내지 않는 선을 택했어요. 이 선이 부왕 외교의 가장 선명한 특징입니다. 사서가 그를 칭찬하지 않아도 행동의 구조는 남아있어요. 복속하고도 왕권을 남긴다는 건 쉬운 균형이 아니었거든요. 그 균형은 진이 강할 때만 의미 있었던 임시 다리였어요. 진이 흔들리자 그 다리는 새로운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서쪽에서 밀려오는 사람들과 정보가 국경을 흔들었을 테니까요. 부왕의 선택은 나라를 살렸지만 모든 위험을 없애진 못했어요. 이게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생존의 역설입니다. 오늘 부왕을 보며 우리는 굴복과 생존을 함께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준왕의 더 위험한 선택이 옵니다. 정리하면 부왕은 진을 인정했지만 나라를 넘기진 않았어요. 복속은 전쟁을 늦췄고 불출석은 마지막 선을 지켰죠. 만리장성은 그 선을 흔드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방어 준비는 그래서 외교의 그림자가 아니라 짝이었습니다. 고조선은 말로 숙이고 손으로는 초소를 붙들었어요. 이 흐름은 한국 고대사가 단순한 패배담이 아님을 보여줘요. 작은 기록 한 줄에도 버티려는 사람들의 판단이 숨어있죠. 다만 전투 장면을 마음대로 채우는 순간 역사는 흐려집니다. 남은 말과 사라진 말을 나눠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부왕의 시대는 그렇게 기록의 짧음과 현실의 무게가 만납니다.
다음 편은 준왕 망명객을 받아들인 왕의 실수로 갑니다. 부왕이 남긴 틈은 준왕 때 더 큰 균열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지만 먼저 사실을 나눠봐야겠죠.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해석인지 가르는 일이 중요해요? 그 판단이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다시 보는 이유 아닐까요?